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장은 양지수,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달러 강세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실시간으로 가능하니까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 지수보다 강한 종목 공략법을 전수해 주실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오전장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전일 나왔던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주목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미국 증시가 쉬어가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점차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양지수 오늘 일중 저점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1.47%의 낙폭으로 2,936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이렇게 지수가 밀리는 4거래일 연속 개인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오늘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역시 낙폭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1% 가까운 낙폭으로 1,005포인트, 다시 한번 1,000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함께 반등했던 메타버스와 NFT 섹터, 오늘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조정을 받은 반면 게임주들의 반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게임빌이나 조이시티, 컴투스 같은 종목들 강세 보였고요. 비덴트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주들의 강세 오늘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델타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진단키트나 백신, 재택근무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대형 제약바이오주들 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가 수준을 이어가면서 오늘 항공과 여행, 소비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을 켠 가운데에서도 가장 낙폭이 두드러졌던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확진자가 굉장히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소외를 받고 있고 최근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매수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장이었습니다.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들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에 하락세를 겪어왔었던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반등을 하는 반면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중 여행주나 항공주들 굉장히 약세를 이어갔고 특히 참 좋은 여행이나 호텔 신라는 급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그래서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는 좀 선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한 11월 그 이전부터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과 항공권을 판매하는 노랑풍선의 경우는 지난 8월부터 그리고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60%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하나투어의 경우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주가 상승이 8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큰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그 이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오히려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는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약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 봉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겨울철이 됨에 따라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는 유통 매장이나 여가시설 이용량이 코로나 이전 시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수치가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예측들, 이런 전망이,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급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하락세에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지금 이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반등을 시작하는 코로나 관련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하락 조정에 있었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반등을 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랑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이나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오늘 장중 크게 강세였었고 재택근무 관련주 ECS 그리고 알소포트도 오늘 장중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주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코로나 관련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또 여기에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코로나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그 섹터 내에서도 진단키트나 백신, 재택근무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을 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의견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개별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주 가운데에서 카카오페이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의 금융 대장주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 200 편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장 첫날 주가도 뚫었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신규 특례 편입 확정으로 인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는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시가총액 12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두 기업이 11위와 12위를 앞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페이는 14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출이나 투자, 보험 중개 등 금융 서비스 신사업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 실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8% 증가를 했지만 영업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좀 나쁘게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 매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매출 대부분의 비중이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제 투자나 대출, 보험 쪽의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 매출 2% 나왔던 데 비해서 20%로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충분히 커지고 있고 또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ETF를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모바일 MTS 서비스 출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려면은 6개월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11월 3일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을 한 지 채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 이후에 15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상위 50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부터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2월 초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편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 허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신규 편입을 하게 되면은 또 기대감으로 인한 재료가 또 소멸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초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좀 나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를 하신 분들은 12월 초쯤에는 좀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 만약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라면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카카오페이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 12.4%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24만 3,5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제가 11월 3일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1월 3일 날 좀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날 고점이 2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실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을 했었을 때 그때 형성을 했었던 고점 23만 원을 장중에는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밀리게 되면서 이제 22만 2,50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추후 또 상승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23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상승할 여력이 있으나 이제 23만 원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 코스피 200 편입 시점인 12월 초 이때까지는 상승이 전망되지만 공매도 우려 그리고 재료 소멸 같은 이슈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2월 초까지 보시고 좀 단기적인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셨을 경우에
경우에는 23만 원대에서 저항대가 강합니다. 이 가격을 돌파해야만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이런 돌파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종목 전략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도움 드린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차 목표가까지 상승 나온 종목들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사마 알미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마 알미늄은 제가 11월 15일에 다크호스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 알미늄은 알루미늄 아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력난 지속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어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날을 보시면은 11월 15일에 제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날에는 그 전일에 상한가를 간 다음에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고려를 해서 매수가를 조금 낮은 가격대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28,000원에서 매수가를 28,500원에서 29,000원 사이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매수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 이후로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지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차 전지 관련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공시도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800억 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공시까지 뜨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28,5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7%대까지 상승이 있었고요. 2차 목표가 34,5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수 페타시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는 제가 11월 12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PCB 공급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난 지속으로 인해서 PCB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어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부분도 좀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략주로 제시했었던 날이 바로 요 날인데 이날도 제가 이날 종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대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4,500원에서 4,700원 사이 요 정도 선으로 이제 매수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매수 기회가 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5,330원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1차 목표가 5,100원 이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공략을 보시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비중 축소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은 비중은 5,700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다시 하락해서 4,000원 후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5,100원, 2차 목표가 5,700원에서 다시 한번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거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관심 종목 리뷰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그 이상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일부 매도한 다음 2차 목표가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도와드렸다는 점,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여러 가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거래량 한 반 정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박스를 돌파할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없는 상승과 하락을 또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락세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해주면은 추후에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오늘은 보시면요, 이제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으로 이제 박스를 돌파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거래 실린 장대 양봉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박스를 돌파했을 때는 대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좀 그림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죠. 그리고 고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제 기울기가 0인 어떤 평형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추세가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횡보하고 있다,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점이나 저점을 이어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그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박스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렸어요. 대량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박스를 이렇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락이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횡보하기 때문에 등락이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박스 안에서도 결국에는 고점이 존재하고 저점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갈 줄 알고 당연히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리게 되겠죠. 이제 손실 중에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가격대를 왔는데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못 팔고 있는 그런 대기 물량이 많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고점에서 형성이 되는 어떤 매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이라고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박스 상단은 매물이 굉장히 두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지 못한 그런 물량들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이 이제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강력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박스를 제대로 돌파를 해주려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에서 나오는 이런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주고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량 거래를 실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또 속임 수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이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이제 들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량 거래가 실리는 상황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이제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종가도 마감을 할 때 꼬리가 하나도 없이 상한가로 마감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1,700원대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박스 상단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부가 여기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시면요. 박스 하단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찾고 여러분들 저점을 찾으시면 박스권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강의는 제가 1강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이어서 보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박스 상단부가 1,700원대이고 박스 하단부가 1,500원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이제 1,700원대가 강력하게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너무 이 가격대를 강력하게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에서 나오는 매물을 전부 다 거의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 이제 90% 급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보통 형성을 하게 되면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CIS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쭉 이어보시면요. 가격대가 12,500원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시면은 여기 저점이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어보시면요. 한 요 정도 11,000원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 요 가격 안에서 등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날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큰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은 장대 양봉은 아니고 조금 꼬리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2,500원을 너무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박스를 돌파한 다음에 75% 정도 상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대량 거래로 강하게 돌파했을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 좀 그 이후에 좀 조정이 온다고 할지더라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조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액션스퀘어 보시도록 할 거고요. 액션스퀘어 보시면은 이날도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이제 고점입니다. 고점이랑 고점을 쭉 이어볼게요. 여기 쭉 이어보시면은 한 7,500원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이랑 저점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점이 또 동일한 가격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니까 여기 한 5,000원 선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추세가 없는 겁니다. 뭐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죠.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스를 한번 형성을 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을 박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4월이죠.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초까지 한 7개월 정도가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박스를 한번 형성을 하면은 굉장히 긴 기간 횡보를 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박스 상단부가 7,500원에서 한 8,000원 선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양봉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그 속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제 박스를 돌파를 하는 척을 합니다.
박스를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박스 안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제 양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게 박스를 돌파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실 때 이제 거래량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너무 없거든요. 예,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지금 고점 형성할 때 대량 거래가 터졌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7,500원이나 8,000원 요 선에서 이제 매물이 나왔어야 됩니다. 매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던 매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지금은 이제 돌파를 하는 척을 하는데 추후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이때 한 9,000원까지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순식간에 이날 보시면은 한 마이너스 18% 정도 장중에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박스를 돌파를 한 척하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임수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박스를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박스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보통은 이 박스 하단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또 손실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거래량까지 이제 이제 같이 이제 보셔가지고 박스를 제대로 돌파를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랑 하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량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상승이 크게 나오거나 거래량이 없이 하락이 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가창이 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호가창이 좀 얇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가창을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나 하락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짜 장대 양봉이거나 가짜 음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보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이제 VI가 발동하는 그런 상황들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호가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호가창을 좀 캡처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제 장 막판에 굉장히 이제 막판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진짜 호가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1,200만 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수 잔량이랑 매도 잔량이 이제 굉장히 이제 들어찬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만 주, 15,000주, 38,000주, 만주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러니까 매도 잔량이 이렇게 걸려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키려면은 여기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종목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상승 탄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들도 많고 또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가득 찬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주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가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네, 호가가 얇은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도 물량이 여기 딱 한 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 보시면 일단 일 거래량이 88,00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가격대에 호가가 이렇게 딱 한 주밖에 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1주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그 매수하려는 게 여기 딱 2주 걸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한 명이 딱 그 한 명이요, 그냥 여기 순식간에 다 사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순식간에 이거 다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하실 때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좀 거래량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이제 없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호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여기로 다 들어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그냥 몇 천만 원어치만 매수를 해도 순식간에 여기로 다 들어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호가창이 지금 텅텅 폈죠,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들어 올리거나 순식간에 이제 하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크게 상승하거나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는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시로 제가 이제 1분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CCS라는 차트인데 1분봉입니다. 1봉이 아니라 이제 분 차트예요. 그 분 차트 보시면은 이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분봉 차트예요. 그 1분 만에 7.7%가 급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VI가 걸려요. 그래서 1분 만에 7.7%를 들어 올린 다음에 VI가 발동을 했는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한 5만 주도 안 돼요. 한 5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 주로 거래량이 5만 주밖에 안 되는데 순식간에 1분 만에 7.7% 들어 올린 다음에 VI가 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이제 주가가 750원인데 거의 한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이 정도로 VI를 발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변동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VI가 발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막 VI가 발동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 뜨게 되고 실시간 조회 순위로 이렇게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따라 붙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래량을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VI가 풀리게 되면서 바로 하락 전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는 줄 알고 아마 따라붙는 매수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바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다시 원래의 주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의 주가 750원으로 되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속임수의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거래량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CCS 일봉으로 잠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는 제가 분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봉입니다. 그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은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VI가 발동했다가 이제 풀리고 원래의 주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꼬리만 이렇게 쭉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게 분 차트예요. 1분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갑자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3.65%가 이제 한 1분 만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1분 만에 3.6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VI가 발동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좀 보시면 한 2만 주 정도예요. 굉장히 적은 거래량입니다. 갑자기 이제 VI가 발동을 해요. 근데 이제 VI가 풀리자마자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장대 음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거래가 없죠.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분봉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이렇게 안 찍혀서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주가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없는 상승이나 거래량 없는 하락은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때 거래량 아예 없는 거 보이시죠? 거의 없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반대의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 VI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 VI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상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SM 코어라는 종목인데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1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이고 너무 거래가 없는 나머지 여기 지금 캔들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캔들이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거래가 없는데 갑자기 1분 만에 마이너스 6.56%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락 VI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1분 만에 지금 마이너스 한 7% 정도 빠진 건데 이때 이제 하락 VI가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량 거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너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보시면은 2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2만 주밖에 안 되는데 하락 VI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있다 없다, 이거 거래량이 있는 하락인지 없는 하락인지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거래량이 없으시면은 이때 막 그렇게 갑자기 급락한다고 막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좀 보류를 하셔야겠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VI가 풀리자마자 바로 다시 그냥 원래의 주가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손절을 하거나 뭐 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관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쭉 이제 하락 VI가 걸렸다가 밑꼬리 달면서 쭉 올라오고 있는 캔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반대의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신뢰가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랑 그 반대예요. 거래량이 없을 때랑은 좀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악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악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은 보통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요.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호재가 있을 때, 이슈, 뭐 찌라시가 있을 때, 뭐 이런 게 돌 때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악재가 있을 때입니다. 그냥 반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이제 더 큰 급락이 있거나 아니면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28% 정도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거래가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이때 보시면 악재가 있어요.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발 중단을 합니다. 그 악재가 뜨면서 순식간에 이제 거의 하한가에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는 보통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순식간에 다 이렇게 빼버리기 때문에 잘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걸 팔지 말지도 모르고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종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날까지 양봉이 나오는지 정도는 보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또 음봉이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도 어쩔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하락을 하게 된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악재가 터진 다음에 횡보만 한 2개월이고 2개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더 이상 이제 매도를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제 악재로 인한 매물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매도를 안 합니다. 악재로 인한 매물은 이때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는데 이미 이제 이 종목을 검색을 하면 악재가 있다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죠? 또 차트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도 없고 매도세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 기간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가격대가 또 강력한 저항대로 또 작용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악재가 터진 시점, 요 시점이 또 강력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강의 이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차트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늘 강의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2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 2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SK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현장 진단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코로나 진단 키트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80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좋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또 조정도 고려해가지고 7,400원에서 7,600원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500원, 2차는 9,000원.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종목은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인성정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원격 의료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 국책 과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급증을 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이제 최대치로 지금 한계치에 접어들게 되면서 재택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성정보 수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63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 매수가는 3,400원에서 3,600원 사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4,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2종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2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진단키트주 나노엔텍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 인성정보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 2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다양한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 못다한 얘기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